300을 쓰고 당당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관리실 갔다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딨어 집이? 여기로 끝냈어요. 집 팔았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한 2달 정도면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낙찰을 좀 잘못 받았나? 왜 내 거 빼고 다른 게 먼저 팔리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익도 뭐 괜찮게 남았고 잘 판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 판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집은 5월 20일 날 낙찰 받았습니다. 영상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낙찰 받은 과정이랑 이런 것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5월 20일 날 이제 낙찰 받았죠. 낙찰 가격은 약 1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투입된 자금은 3천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한 1억 5천 한 4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거죠. 이 대출 받았을 때는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요.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과정,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낙찰 과정, 그 다음에 명도 과정, 인테리어, 다음 매도, 그리고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총 5가지네요. 이 5가지 다 알려드릴 건데 낙찰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집은 일반적인 뭐 아파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쉬운 물건, 권리 분석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말 쉬운 물건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분석이 조금 필요한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실제로 방문을 통해서 알아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앉아가지고 컴퓨터 내에서 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난이도로 따지자면 한 중급 정도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입찰자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지역도 이게 읍 리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생각외로 많이 입찰하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읍리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 뭐 낙찰 받더라도 파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세대? 한 800세대 가까이였나? 그렇게 되는 좀 단지가 적지 않은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또 이 읍에서 연일 읍에서 또 대장 아파트였고 이 건너편에 약 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에 포항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그 도로도 다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포항의 위성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충족이 됐죠. 일단 대단지였고 브랜드였고 그렇게 신축은 아니었습니다. 한 10년도쯤에 지어졌기 때문에 한 14년도 됐지만 안에 내부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준수할 거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매매되던 금액들이 감정가가 한 2억 9천 정도였는데 실제 거래는 2억 1000에서 한 2억 2천 사이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나쁜 물건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거래되는 거래량이 1년에 뭐 한 20건에서 한 20, 30건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1년에 20건 뭐 30건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 올해 초에는 사실 그렇게 막 부동산이 막 뛰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서울 쪽이나 경기 쪽이야 한 뭐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고 이랬지만 포항 쪽이나 울산 쪽, 부산, 경남 쪽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뭐 열기가 있는 부동산 시장 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이제 시장 상황에서 30건 이상 팔렸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찰을 했고요. 그런데 이 입찰을 할 때 이 아파트를 저는 실제 현장을 가보진 않았어요. 현장을 갔으면은 조금 더 저가에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이제 현장 가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만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현장을 가지 않고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장을 방문했으면은 좀 멍청비 한 300만 원 정도는 아껴서 차순위랑 금액이 600만 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600만 원 정도 차이를 좀 줄일 수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입찰을 하고 나서 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정확한 분석과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낙찰받을 만한 금액에 썼고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찰받고 나서 그 중간에 대출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경락 대출을 통해서 자주 제가 이제 상담하는 상담사분이 계시거든요. 뭐 이전부터 이제 몇 개 거래를 통해서 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금리가 5%대 초반이었어요. 5%대 초반이었고 전체 이제 대출 중에서 한 85% 정도일 거예요. 80% 이상은 더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더 받아가지고 1억 5,500 정도의 대출을 받고 제 돈 30% 이제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고 취득세 1.1%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비가 아마 한 100만 원 조금 더 들었나? 그 정도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비용을 썼고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처리를 하고 이제 잔금까지 다 치고 제게 딱 됐죠. 되고 나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분의 금액이 1억 4,9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상회해서 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 임차인 분은 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다 받고 나가신 분이어서 이 집은 약 1년 정도의 공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는 기간 동안에 관리비는 제가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하고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전용 관리비 제외하고 공용 부분만 납부를 했는데 이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집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도시보증공사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을 받았고요. 받고 나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 내부 상태가 제가 봤을 때 상중하로 따지면 한 중하급 정도가 됐어요.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닌데 이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하급은 아예 내가 수리를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된다. 중급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보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중급 정도였겠네요. 상급은 하나도 할 거 없어. 그대로 팔면 돼. 오히려 요거 때문에, 인테리어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이제 내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중급 정도로 해서 실제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은 필름지 이제 주방 쪽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벽지 들어간 거 딱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전등 갈고 이런 것들은 전등이랑 콘센트 갈았는데 요 비용이 아마 한 30에서 한 40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전등 갈고 전구 갈고 이런 것들은 뭐 쉽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날 잡아가지고 제가 가서 콘센트 빼고 막 전구 갈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그 비용으로 인건비는 따로 빠지진 않았고요. 이제 도배비가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트지가 한 60만 원 정도,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흰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었고 나머지 이제 비용은 따로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부동산은 한 뭐 20군데 정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당근으로도 올리고 뭐 피터팬이나 이런 데다가도 이제 업로드를 했죠. 당근으로 꽤 많이 연락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처음에 제가 올렸던 금액은 2억 한 1,50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억 1,500에서 이제 좀 깎아줘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다가 이게 한 두 달, 세 달 지나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한 달에 이자를 한 70만 원씩 냈거든요. 그런데 이 70만 원 이자 내는 것보다 그냥 깎아서 빨리 파는 게 훨씬 더 낫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한 2억 1,200만 원 정도, 뭐 2억 1,300만 원 정도에 내놓고, 그때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네 달 정도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락을 했던 게, 이분이 마음에 들어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러 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속으로 야, 이거는 무조건 거래가 됐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억 1,200에 해놨는데 내가 2억 1,000까지 깎아주겠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깎아주면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 200 더 깎아줄게 해서 결국에는 2억 800만 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2억 900만 원이었고요. 제가 매도한 금액이 2억 8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가 1억 8,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물론 취득세랑 법무비는 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뭐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뭐 못해도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 제외하고 한 수익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적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쭉 짜보면은 이제 실제로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는 체크 가능할 겁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한 1,400만 원이 넘으면 아마 15%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15% 정도 세율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율 따져보면은 뭐 아마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마 그것도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5달 동안 뭐 정확히는 6월 20일 정도에 잔금 납부했으니까 6월 20일부터 매도가 이제 10월 말이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기간이 이제 9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잔금 납부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되면은 이자 내고 뭐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비용 하면 한 1,500 정도 남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달에 실제로 번 게 한 뭐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또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안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는 경매 말고는 저는 따로 없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식이랑 채권이랑 뭐 금이랑 오일 뭐 이런 걸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방면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매도 잡고 들어가고 법인 이제 개인이나 법인으로 들어간다면은 단기 매도하면서 수익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하면서 이번에 아파트를 팔면서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거나 또는 자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파트를 할 때 이제 빌라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할 때 가장 그 낙찰가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이 좀 덜 남는 거를 고르자면은 아파트가 수익이 사실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피스텔도 뭐 브랜드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람들이 좀 잘 찾는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낮아요. 차라리 오피스텔 하더라도 이제 금액에 따라 이런 편차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가능하고요. 빌라도 빌라는 반면에 좀 낙찰구율이 낮죠. 그러니까 남는 수익률 구간은 높은 대신에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삐끗 잘못돼 버리면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빌라랑 거의 일통상백하는 거고, 주택도 이제 수익률 구간은 조금 더 커지는 반면에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라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포인트, 정말 좋은 지역, 요거는 누구나 가지고 싶은 지역을 고른다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따로 떠나가지고 요 부분은 아니던데요. 뭐 요런 지역은 또 아파트가 아닌데 하면 그냥 한 대 주워 박습니다, 진짜. 자, 어쨌든 요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때 동안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파트가 15층이면은 여기서 3등분 딱딱딱 했을 때 저층은 5층 이하, 그다음에 중층은 5층에서 10층, 10층에서 15층, 고층 이렇게 나눈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15층이면은 이게 뭐 중층 정도 아닌가요? 요즘에 아파트가 30몇 층까지 나오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5층이 만약에 중층이 되는 거는 30층일 때는 중층이 되는 거고 15층 아파트에서 15층은 굉장히 고층인 거죠.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저층, 중층, 고층을 찾을 때 100명이 있으면은 고층 찾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고층 찾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중층 정도는
이제 고층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고층이 없을 때는 이제 중층 찾고 그다음에 저층 찾는 일부의 수요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중층, 저층, 이제 고층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층 찾는 비율이 좀 낮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한 500, 1000 정도 더 보태서 한 번에 일생에 일대 한 번 딱 아파트 구입할 거 고층이나 뷰가 좋은 데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저층이고 남들보다 가격도 좋아. 인테리어 안에 좋아. 전등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 심지어 제가 좀 더 이쁘도록 안에 내부를 좀 더 꾸며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다른 게 더 먼저 팔려. 차라리 다 같이 안 팔리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나보다 먼저 이제 팔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내가 가격적인 부분만 우위를 가져간다고 해서 먼저 팔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거는 어느 정도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소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먼저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로 아파트를 좀 팔 거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엄청 낮던가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뷰라던가 이 향이라던가 이런 게 좋던가 이런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단기로 팔 거다라고 하시면은 층, 향, 가격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단기에 팔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뭐 두 가지만 가져가면은 뭐 좀 더 늦던가 이제 한 가지만 가져가면 더 늦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향과 층이 안 좋았고요. 가격적으로는 좋았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비교했을 때 이 가격적으로 다른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보다는 훨씬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물론 요 세 개 다 안 맞으면 더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이 걸렸고요. 다음 아파트를 찾을 때 저는 이제 고층 위주로 그러면서도 가격적으로 좀 싸게 가져갈 수 있는 특수 물건을 노리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걸 하면서 이제 사실 중간에 좀 의뢰받은 물건도 있어가지고 그 의뢰받은 물건도 팔았는데 그거는 4층이었어요. 그것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도 가격은 남들보다 훨씬 좋았고 인테리어도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층수랑 이제 호수가 이제 404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없지 않아 이제 꺼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층수는 저층이고 가격적으로 좋았는데 향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뭐 호수라던가 층수가 좀 낮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팔면서 낙찰 과정, 명도 과정, 인테리어, 그다음 매도까지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답변 남겨주시고요. 또 만약 저한테 의뢰를 해서 뭐 아파트를 좀 더 싸게 낙찰 받아보고 싶다. 또는 뭐 단기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카카오톡이나 채널이나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통해서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